그 스케줄 한 번만 볼게요. 스케줄을 보면은 우리 수업이 여기네. 많은 주제를 했고요. 이제 남은 거는 어디냐? 여기까지 왔군요. 기전 트랜스포머를 오늘 할 거고, 다음 주 월요일에 뭐를 할까? 이거는 솔직히 좀 고민 중이에요. 네. 나머지 마지막 하나의 주제를 뭘 할까 약간 고민 중인데, 어쨌든. 그러고서 뭐에 들어갈 거냐면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네요. 그 뭐야? 사실 수강생이에요. 수강생이고 제가 누구 3명을 데려왔냐면은 저희 연구실 학생 3명을 데려와서 한 1시간 정도 세미나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마무리는 그렇게 3명이 할 겁니다. 모르겠어요. 윤주가 다음 주에 어떤 주제를 할지 모르겠는데 주로 했던 주제가 약간 생성 모델이랑 관련된 거, 생성 모델 아니면은 자세 추정이랑 관련된 거여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할 것 같고 준석이는 뭘 하려나? 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트랜스포머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트랜스포머랑 관련된 거를 좀 발표를 할 것 같고, 지용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거 하게 되면은 뭐,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뭐 이런 쪽이 될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3명이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하여튼 요즘 컴퓨터 비전에서 요즘 하고 있는 연구들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대학원생들이 좀 저희 랩에서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모델 같은 것도 설명해주고 그리고 본인들 하고 있는 연구도 좀 얘기해주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들어갈 거고 어쨌든 그러면은 강의는 뭐가 남았냐면은 오늘 하는 거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휴강 2번 있잖아요. 그때는 녹화 강의를 하나나 2개 정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녹화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생성 모델 적대적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미리 올려서 요거 하기 전에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요렇게 남았어요.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렇게 하고 종강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최종 프로젝트는 따로 굳이 뭐 따로 발표 같은 거 안 해도 상관없겠죠? 네, 발표 같은 거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냥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피터 노트북이 됐든 아니면은 뭐 따로 보고서를 쓰시던 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은 그걸로 제가 채점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때도 뭐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완성을 해서 돌아가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 거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가 아마도 제일 큰 기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제가 보통 강의 평가 같은 거 보면은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뒷심이 별로 안 좋다. 자주까지는 아닌데 종종 듣는 얘기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도 이번 학기는 좀 괜찮지 않나 했는데, 이번 주부터 너무너무 힘드네요. 이번 학기 왜 이렇게 힘들지? 뭐 그런 얘기를 안 했던 학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계약하는 문제, 재계약하는 문제까지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냥 한 학기 내내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좀 졸업이 이 얘기 했나 안 했나도 사실 기억 안 나. 졸업이 좀 늦은 편이었어요. 졸업을 되게 늦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졸업이 늦으니까 박사 졸업이 되게 늦다 보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졸업을 못 하고 있고 뭐 논문 같은 거 부담은 계속 해결은 안 되는데 계속 점점 더 부담만 되고 그래서 그 무렵에 거의 막 마지막 한 두 해 정도는 살도 진짜 엄청 많이 쪘고 그때 스트레스를 다 먹는 걸로 풀어가지고 살도 많이 찌고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너 어디 아파? 아니면 너 무슨 뭐 안 좋은 일 있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그냥 평소랑 다름없는 날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안색이 너무너무 안 좋았나 봐. 안색도 안 좋고 표정도 안 좋고 나는 그냥 보통 때처럼 하고 다녔는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새로 만나는 사람한테도 소개하면은 근데 혹시 뭐 몸 어디 안 좋으시냐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게 뭐 어떤 의미로든 되게 티가 많이 났었나 봐. 그냥 뭐 꼭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뭐 멘탈도 안 좋고 실제로 몸도 안 좋고 하니까 그게 막 안색에도 드러나고 표정에도 드러나고 했던 것 같은데 와, 이번 학기에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때만큼의 빈도로 듣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또 다시 듣기 시작하더라고. 교수님 요새 뭐 좀 뭐 몸 안 좋으시냐? 아니면 뭐 좀 안 좋은 일 있냐? 뭐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 그런 얘기를 올해 다시 듣더라고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게 너무 충격이에요, 사실 지금. 내가 그만큼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요새 막 수업을 해도 막 무슨 수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막 그게 너무 심해서. 하여튼, 넋두리입니다, 넋두리. 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에휴. 대학원 아니다 싶으면은 때려치세요. 때려치면 됩니다. 대학원 그까짓 게 중요해봤자 얼마나 중요하다고. 아니다 싶으면 때려치세요. 네. 이거 뭐야, 왜 이래. 잠시만요. 이게 왜 갑자기 끊어지지? 때려치라고 했더니 아이패드가 때려치네. 네. 그렇습니다. 시작을 해보죠. 오늘은 트랜스포머를 할 겁니다. 트랜스포머를 할 거고, 보통 뭐 트랜스포머 내지는 어텐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뉴진스의 갓띵곡 어텐션입니다. 어텐션. 근데 트랜스포머는 사실 지금 타이틀을 달아놓은 것도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했죠. 트랜스포머가 사실 그런 맥락에서 나왔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흐름이 그 기계 번역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보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그때는 아직 딥러닝의 수업도 없었고 딥러닝이란 말도 이제 막 나올랑 말랑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기계 번역은 뭐가 잡고 있었냐면은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머신러닝 수업을 들었을 때 그때 히든 마르코프 모델 항상 배웠거든요. 근데 요새 그거 배우지도 않잖아. 이미 저물었죠. 누구한테 졌냐면 RNN한테 졌어요.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나오면서 HMM은 개박살이 났고 그래서 소타가 바뀌었죠. RNN 나온 다음에 LSTM 나오고 제가 이거 뭐 기계 번역 뭐 자연어 처리 이런 거 전공은 아닌데 뭐 대충 RNN 다음에 LSTM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트랜스포머라고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더 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트랜스포머까지 이어졌고 그렇게 나온 트랜스포머를 이제 비전에다가 적용한 게 비전 트랜스포머, 뭐 비주얼 트랜스포머, 뭐 줄여서 뭐 VIT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요 맥락을 따라갈 거예요. RNN을 찍고 RNN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요런 것도 나오겠다. 시퀀스 투 시퀀스. 여기 하나만 더 넣어야겠다. RNN의 시퀀스 투 시퀀스 요런 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고 그래서 그게 뭘 개선을 하려고 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했고 그런 얘기를 좀 거쳐서 그래서 실제로 트랜스포머는 또 그 앞에 있는 애들이랑은 다르게 또 뭐를 했냐 뭐 그런 맥락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굳이 꼭 이미지에 국한되기보다는 이 시퀀스, 이 기계 번역이 대표적인 시퀀스잖아요. 그 주어진 시퀀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모델로 RNN, 뭐 트랜스포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거의 대부분 거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애를
이제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하려면은 이 시퀀스, 보통은 시퀀스에 대해서 좀 설계가 됐던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이미지에다가는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 시퀀스 대신에 이미지에다가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를 가져다가 비전에다가 적용을 시켰던 거, 그거를 살펴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자료를 보시면은 오늘 제법 강의 자료를 많이 들고 왔는데,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도 나오고, 요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나왔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어텐션으로 갑니다.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거쳐서 어텐션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 어텐션 다음에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로 가서 여기는 간단하게 몇 페이지 보고 끝납니다. 네. 요런 흐름이 될 겁니다. 네, 보죠.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딥러닝 파트 들어와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뭐 뉴럴넷, CNN, RNN 이런 거는 저희 수업 말고도 사실 다른 데서 되게 많이 배우시죠? 많이 배우실 거고 아마도 많이 겹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전개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설명은 해야 되니까 RNN을 찍긴 찍고 갈게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찍고 넘어가 봅시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그 기존의 뉴런들이 오로지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가 되어서 뭐 항상 이렇게 앞에 방향으로만 가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 피드포워드 방향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었는데 그거에서 탈피를 하기 위해서 리커런트 뉴런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순환이 되는 구조를 갖게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리커런트 뉴런이라고 불렀고, 그 순환하는 구조 덕분에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된 게 벡터 입력이 아니라 벡터의 시퀀스를 다룰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RNN이 시퀀스에 특화가 된 모델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 자료 그냥 볼게요. 와, 이게 1986년이었구나.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86, 저보다 2살 많네요. 네. 그래서 시퀀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를 시퀀스라고 하냐면은 그냥 순서를 갖는 거예요.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보통 시퀀스라고 해요. 그래서 시퀀스 오브 벡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벡터 시퀀스, 이렇게 x라는 벡터가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4번 해서 라지 n번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뭐 시퀀스 오브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 벡터가 될 수도 있고 행렬이 될 수도 있고 뭐 뭐든 될 수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뭐가 순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은 그거를 다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NN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긴이라는 말은 좀 약간 그 뭐야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네요. 정말로 긴 게 되냐라고 하면은 그 긴 거를 하기 위해서 긴 걸 극복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모델들이 나왔으니까요. 어쨌든 시퀀스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에 특화가 된 모델이죠. 그 길이가 바뀌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벡터의 시퀀스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CNN도 사실 시퀀스를 다룰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어떤 벡터가 이렇게 뿅뿅뿅뿅 들어오고 또 연속해서 벡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은 얘네들을 다 이어가지고 컨캣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2D로 쌓을 수 있잖아요. 1D의 시퀀스를 가지고 벡터가 여러 개 순서대로 들어오는 걸 가지고 그 순서에 맞게 이렇게 쌓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붙여. 그러면은 2D로 이미지를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시퀀스 오브 벡터죠. 그러면은 이거 여기 시간축으로 1D 컨볼루션을 한다는 말이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간축 방향으로 이 이미지를 쌓아서 컨볼루션을 취하면 되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CNN 자체는 CNN이라는 거는
그냥 이 축 방향이 특별히 시간축, 그 시퀀스에 대한 축이라는 고려가 딱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요축이든 요축이든 간에 모르겠고 그냥 2D로 생겼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우리 컨볼루션을 취하겠다 이거잖아요. 물론 이게 가로축 방향으로도 그 정보를 추출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화해 나가는 거를 모델링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간접적으로 하겠죠. 간접적으로. 이게 그냥 요 방향으로 쌓인 게 마침 시간축이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컨볼루션을 해도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를 모델링을 할 수는 있다.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지. 그런 거에 맞춰서 디자인이 됐다. 설계가 됐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여기는 대충 표현을 하기로는 뭐 깊이가 얕다. 왜냐하면은 되게 길이가 엄청 긴 시퀀스를 표현을 하려면은 그거는 이미지가 되게 이렇게 길쭉한 이미지가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은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적절하진 않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는 얘기가 여기 안 나와 있구나. 아래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게 이거죠. 보통의 뉴런이라고 하면은 여기 인풋이 들어오면은 여기에다가 웨이트 뭐 세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W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웨이티드 썸을 가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어떤 스칼라 하나를 내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보통의 뉴런이죠. 파라미터 없애면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은 이런 구조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웨이티드 썸을 하는데 내가 내고 있는 그 출력을 다시 나한테 다시 집어넣어.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뉴런을 리커런트 뉴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반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인풋을 넣어서 나온 출력을 다시 나한테 입력으로 넣는 거를 리얼타임으로 할 수는 없어요. 리얼타임으로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거를 시간축으로 쭉 풀어내는 거죠. 이거를 시퀀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런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어떤 시점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할까요? 어떤 시점에서 들어오는 입력을 보면은 같은 시점에서 들어온 입력이랑 그 앞에 시점에서 출력으로 나왔던 거를 요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입력으로 받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들어온 입력이랑 그 한 스텝 앞에서 만들어졌던 출력이랑 그거 두 개를 합쳐서 그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인풋으로 따지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지금 시점에서 또 출력이 나오면은 지금 그렇게 또 출력이 하나 계산되면은 그거는 이제 다음 시점으로 넘겨서 그 다음번에 입력에다가 이제 넣어준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루프를 이제 쭉 시간축으로 풀어내면은 이게 이제 시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풋이랑 여기 들어있는 인풋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아웃풋들 이거가 다 이제 시퀀스화 되는 겁니다. 네, 시퀀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필요할까? 그래서 뭐 리커런트 뉴런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면은 어 이게 되겠죠. 지금 같은 시점에서의 입력이랑 이제 하나 앞에 있는 출력 그거 두 개가 들어와서 이제 각각에 대한 웨이트를 가지고 있죠. 인풋에서 들어오는 웨이트랑 그 아웃풋이 리커런트하게 들어온 웨이트 거기에다가 바이어스 더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이제 출력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그게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전체 레이어에 대해서 전체 다 표현을 하려면은 이제 벡터인가? 그러게 벡터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대문자로 썼을까요? 어쨌든 뭐 그냥 뭐 다 합쳐서 파라미터 하나를 그 각각의 리커런트 뉴런에 들어가 있던 파라미터를 그냥 다 쌓아가지고 행렬로 만들어 놓으면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된다. 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의 노드, 하나의 뉴런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한 층의 레이어도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죠. 뭐 이거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라고 하긴 좀 그렇구나. 여기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구나. 이것도 해야 되나? 이것도 합시다. 뭐 합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앞에서는 리커런트 뉴런은 그냥 간단하게 그 아웃풋,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 뉴런에서 여기 뉴런으로 넘어가는 정보가 이거잖아요. 이거 요거를 타고 넘어가는데 그 정보가 레이어가 그냥 하나만 있으면은 아웃풋을 그냥 그대로 다음 노드, 다음 뉴런에다가 넘겨주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기 이 하나의 뉴런에서 나가는 이 아웃풋이랑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되는 정보를 서로 다른 정보를 줄 수도 있죠. 뭐 적당히 레이어 같은 거 더 추가해서 뭐 아웃풋에 필요한 거는 뭐 적당히 쉐이핑을 하는 레이어를 만들고 또 뭐 히든 노드로 가는 거는 또 적당히 쉐입을 만들어서 뭐 두 개를 구분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됐던 간에 뭐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아웃풋이랑 여기를 지금 히든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밖에서 관찰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력이나 출력단에서 보여지는 건 아닌데 여기 안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 하나의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되는 정보를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히든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어떤 거를 하냐면은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는 인풋의 시퀀스의 길이 여기 같은 경우에 5개죠. 그리고 아웃풋의 시퀀스도 5개. 그러니까 모든 뉴런에서 전부 다 입력을 받고 전부 다 출력을 하나씩 내면은 인풋이랑 아웃풋의 길이를 똑같이 맞출 수도 있죠. 이렇게 똑같이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 모든 뉴런에서 인풋은 다 받는데 출력은 제일 마지막에 하나만 내. 이러면은 시퀀스에서 벡터로 가는 걸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풋은 시퀀스 오브 벡터로 들어오고 출력은 벡터 하나만 내는 거. 마찬가지로 인풋은 한 번만 받고 여기 더미 같은 거를 넣어주고 그냥 아웃풋은 모든 뉴런에서 다 내요. 이런 식의 구조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벡터에서 시퀀스로 가는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게 될 수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뭐 인풋은 인풋대로 아웃풋은 아웃풋대로 그냥 우리가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요거였죠. 길이가 변동적인 시퀀스를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게 우리가 모델을 세우기 나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런 형태의 구조도 있죠. 네. 요런 형태의 구조도 있습니다. 이제 역시나 시퀀스에서 시퀀스로 가는 건데 여기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여기서는 그 시퀀스에서 시퀀스로 가는 파트를 2개로 나눈 거예요. 2파트로 나눴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 약간 오토 엔코더랑 비슷한 거죠. 인풋으로 들어온 이 시퀀스들로부터 이 리커런트한 레이어를 통해서 하나의 정보로 압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저 정보를 리커런트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집약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 디코더 단으로 넘겨진 이 히든한 정보를 여기 디코더에서는 별다른 입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이 넘겨온 이 정보, 이 정보만 가지고 다시 리커런트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디코딩을 하는 거죠. 디코딩. 그 넘어온 함축적인 정보를 이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형태의 시퀀스로 출력을 해내는 파트. 그래서 이 시퀀스에서 시퀀스로 가는 모델을 이렇게 인코딩을 하는 파트랑 디코딩을 하는 파트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오토 인코더랑 좀 비슷한 구조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어디서 히트를 쳤냐면은 여기 일단 타이틀에는 이렇게 설명했네요.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히트를 쳤다? 기계 번역에서 히트를 쳤다. 기계 번역에서 히트를 치더라. 그래서 제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연어 수업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로 구조를 나눠 놓고 여기서 우리가 번역하고 싶은 문장이죠. 이거 영어겠죠, 영어. 우리가 번역하고 싶은 문장이에요. 번역 대상이 돼요. 그럼 이 번역의 대상이 되는 그 문장을 뭐 적당히 뭐 숫자로 인베딩을 해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인코딩을 하는 거죠. 인코딩. 여기 담겨 있는 그 문장의 정보를 이렇게 하나의 정보를 일단 함축을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문장을 이번에는 다른 언어로 디코딩을 하는 거죠. 다른 언어로 디코딩을 합니다. 역시 그 인베딩을 이용을 해서 다시 문자열로 변환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디코딩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때 여기 들어오는 이 입력은 뭐냐면은 뭐 문장을 시작해라. 여기서 나온 이 첫 번째 단어가 다시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오고 요 단어를 여기에다 입력으로 넣고 요 단어를 여기다 입력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뭐 다시 물려 있는 그런 형태인데 어찌 됐든 간에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입력으로 들어왔던 이 문장의 모든 정보를 여기에다 함축을 해서 인코딩은 여기다가 정보를 함축을 하는 걸 담당을 하고 디코더는 이제 거기서부터 다른 언어로 출력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 되겠죠. 네. 요런 구조를 이용을 해서 아까 예전에 히든마르코프 모델이 하고 있던 거를 RNN이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같은 애들이 이제 대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뭐 딥 레이어도 얘기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일단 한 파트가 끝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 좋아 여기 중간에 있는 거 다 싹 다 치우고 이렇게 한대 뭐 원래 하던 것보다는 이게 또 잘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히트를 쳤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겼겠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여기서 좀 다른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럼 단어 하나하나가 지금 시퀀스를 이루고 있는 문장인데 뭐 어떤 문장 안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정보들,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들,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조금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뭐 예를 든 게 뭐가 있어? 아 몰라. 뭐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겠다. 뭐 여기에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 여기 끝에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 해요. 여기 두 개 사이에 관계가 있긴 있어. 지금 이 모델도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그게 너무 많은 단계를 거치고 있죠. 이 반복되는 형태의 이 리커런트 뉴런을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반복을 해서 넘어가야 반복을 해야 여기까지 도착 와서 요거랑 요거 사이의 관계가 이만큼의 반복된 구조를 이용을 해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저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그레디언트가 뭐 베니싱 하거나 익스플로딩 하는 문제도 사실 이런 문제잖아요. 아, 여러분 아시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그 반복되는 구조가 계속해서 겹쳐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관계가 되게 지수적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같은 막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을 거치는 그 구조가
동일하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되게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되게 미미해지거나 아니면 날아가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단어들 사이에 어떤 관계나 정보를 표현을 하는데 적합하지가 않더라. 네. 그런 문제를 뭐 롱텀 디펜던시 문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나왔던 게 사실 바로 LSTM으로 넘어가나? 뭐 RNN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롱텀 디펜던시 문제는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왔었죠. 뭐 LSTM도 사실 그런 맥락이죠. 그 뭐 그 기억이 안 난다. 그 셀 스테이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요쪽에 있는 셀부터 저쪽에 있는 셀까지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보의 채널을 뚫어서 만드는 게 LSTM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LSTM이 나오기도 했었고, 네, 이거 사실 순서를 잘 모르겠다. 이거 두 개 순서가 어떻게 돼요? 뭐가 먼저 나왔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 어쨌든 지금 얘기하게 되는 이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도 사실 저런 롱텀 디펜던시랑 관련이 있고 여기에서 좀 더 개선이 된 트랜스포머라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물려 있는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있다가 되겠죠. 네. LSTM은 하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넘어가 보죠. 이거 가지고 35분이 지났네. 물 한 잔만 뜨고 오겠습니다. 물 한 잔만 뜨고 합시다. 가봅시다. 속도를 좀 내야겠다.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롱텀 디펜던시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인코더 단위랑 이왕이면 색깔을 맞춰야겠다. 인코더 단위랑 이 디코더 단위랑 오로지 통하는 정보가 요거 하나예요. 요거 딱 하나야. 여기에 모든 내용이 여기 안에 다 담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단어가 여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여기 가까이 붙어 있는 얘네들에 비해서 저 멀리서 오는 애들이 과연 공평하게 여기에다가 정보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온 이 컨텍스트 이 문맥으로부터 이제 문장을 다시 다른 언어로 생성을 하기 시작을 할 텐데 저 멀리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과연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꼭 멀고 가까운 거를 떠나서 모든 정보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함축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과연 충분할까? 네. 여기 뭐 크기가 제한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크기가 제한이 됐다 한들 그렇다고 크기를 무작정 늘린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 이거죠. 네. 결국에는 여기 안에 그 이 양쪽이 통하는 모든 정보가 여기 안에밖에 담기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제한적이라는 말이 맞겠죠. 크기가 제한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채널이 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런 걸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디코더 단에서 여기 인코더까지는 똑같아요. 디코더 단에서 모든 리커런트 뉴런에서 이 컨텍스트 벡터를 모두 다 참고를 해.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까만색밖에 없었잖아요. 여기 있는 정보는 결국에는 여기는 바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고 또 우회가 되고 또 우회를 해서 여기까지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너 필요하면은 다 갖다 써라 이거죠. 리커런트 뉴런을 예로 들면은 이거를 모든 위치에서 다 입력으로 받아. 빨간색 화살표로. 또 그 쉐이핑하는 그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도 필요하면 이거 다 갖다 써라. 어차피 이 문장의 어느 위치에서든 이 정보는 중요하니까 요거 그냥 전부 다 가져다 써. 어차피 시퀀스에 대한 모델링은 여기에서 알아서 통할 테니까 컨텍스트 벡터는 그냥 필요하면 다 갖다 써라. 네.
그래서 디코더 단에서 이 컨텍스트를 모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는 여기에요. 여기가 해결되지 않아요. 거기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있던 컨텍스트 벡터 말고 그냥 하나 더 만들자.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는 모든 리커런트 뉴런에서 그냥 전부 다 직접 받아요. 직접. 요렇게 우회를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받아요. 직접 받습니다. 직접. 그래서 직접 받은 거를 모든 디코더 단에 있는 모든 노드에다가 그거를 다 전달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엔코더 단에서의 모든 출력을 다 입력으로 받고 동시에 그 출력을 디코더의 모든 부분에도 다 넘겨주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여기 타이틀에서 보듯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데 어텐션을 넣은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계산이 되는 것까지 볼 필요 있나? 요거는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찌됐든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죠. 뭐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긴 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인코더 단에서 통하고 있는 이 모든 그 히든 스테이트들을 다 전부 다 뽑아가지고 여기 디코더 단에 있는 모든 레이어, 모든 뉴런에다가 다 넘겨주겠다. 거기서 이제 뭐 그런 거 계산하겠죠. 대충 이따 뒤에서 트랜스포머에서도 나오겠지만 뭐 약간 시밀러리티 계산을 해가지고 적당히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이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레이어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거 표현을 하면서 그냥 어떤 에너지의 개념을 갖다 썼으니까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긴 한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고 실제로 그래서 뭐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시각화를 했더니 이제 그 뭐야 그 서로 다른 두 단어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 계산이 된 그 관련된 뭐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어텐션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 개 사이에 얼마나 관계를 가졌냐 그런 거를 시각화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인접해 있는 단어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걔네들 사이의 관계가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 시퀀스 투 시퀀스에다가 어텐션을 도입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엄청 유명한 논문이 드디어 나타나네요. 어텐션만 있어도 된다. 어텐션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래서 아까 리커런트 뉴런을 막 끼고 있었잖아요. 그 어텐션을 도입을 하는데 그 리커런트 뉴런에서 나온 아웃풋들을 막 다 따가지고 저기 디코더 땅에다 던져주는 그런 구조. 그것만 있어도 된다. 우리는 그냥 다 리커런트 뉴런 이런 거 다 그냥 드러내고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넘길 거다. 디코더에다가 다 넘길 거야. 굳이 이 인코더 디코더가 리커런트 뉴런으로 표현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는 트랜스포머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트랜스포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오로지 이 순수하게 어텐션이라는 이 아이디어를 그냥 구현을 해내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텐션을 그냥 온전히 구현을 해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세 가지의 좀 중요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쿼리 키 밸류라는 게 나와서 결국에는 이런 그 LSTM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주어진 밸류가 요 예를 들면은 요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요렇게 여기가 하나의 블럭이 되는 겁니다. 여기 블럭이 하나가 돼서 쿼리 키 밸류 세 개가 들어와 가지고 출력을 하나 내보내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 이 기준이 되는 밸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게이트를 하나 거칠 거예요. 게이트를 하나 거쳐서 이 밸류를 그냥 보낼 수도 있고 그거를 좀 정도를 조절을 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하게 하는 건데
이 게이트의 양을 조절을 하는 게 요쪽이 되겠죠. 요쪽에서 뭘 하냐면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거쳐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거치는데 뭘 할 거냐면은 요거 두 개 사이에 유사도를 비교를 할 겁니다. 요거 두 개 사이에 유사성을 비교할 거예요. 쿼리랑 키 사이에 유사도를 비교를 해서 들어온 밸류를 얼마나 통과를 시켜볼 거냐, 뭐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쿼리는 지금 주어진 어떤 단어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단어,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이 단어가 우리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키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단어들하고의 유사도를 차곡차곡 다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서 유사도가 높은 경우에는 밸류를 통과시키고 유사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통과를 덜 시키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실제로 어텐션 요거를 실제로 수식으로 봤더니 쿼리하고 키 사이에 일종의 이너 프로덕트 같은 걸 계산을 해요. 쿼리랑 키랑 시밀러리티를 비교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시밀러리티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고 요만큼을 웨이트로 해서 밸류에다 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텐션을 실제로 구현을 하고 있는 일종의 노드가 될 겁니다. 리커런트 뉴런 없이 그냥 모든 위치에서 쿼리키 밸류만 가지고 어텐션을 구현을 해내겠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해낸 임플멘테이션을 한 이 어텐션, 뭐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그 어텐션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아서 뭐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걸 구성을 하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뭐 적당히 인퍼런스에 필요한 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거를 달아서 네, 최종적으로 정보를 아웃풋을 출력을 해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게 트랜스포머입니다. 요게 트랜스포머고, 사실 트랜스포머는 실제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수업의 커리큘럼을 잘 모르는데 자연어 처리에서 당연히 배우시겠죠. 당연히 배우시겠지만 여기서도 그냥 한번 필요한 만큼은 좀 다루고, 그래야지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한 설명이 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가 닙스의 2017년에 나왔던 논문이군요. 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트랜스포머는 뭐냐면은 문장을 단어로 쪼개서 얘를 어텐션에다가 넣겠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문장이 아니라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럼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마치 단어들이 문장을 구성하듯이 이 이미지들을 패치로 나눌 겁니다. 이 주어진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드 바이 그리드로 나눌 거예요. 이 이미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주어진 이미지가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좀 로컬한 지역들로 나눠서 그거를 마치 단어로 삼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텐션을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그리드로 조각조각 낸 이미지들에다가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결국에는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걸 하겠다는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이미지에다가 적용한다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CNN도 이거를 롱텀 디펜던시라고 표현을 하면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거랑 좀 비슷한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CNN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서 결국 여기 하나의 픽셀을 표현을 하는 범위가 이만큼이고 또 이만큼이 모여서 또 하나의 픽셀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점점 로컬한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국소적인 영역을 모아서 좀 더 넓은 걸 보고 또 거기서 또 좁은 영역을 봐서 또 더 넓은 영역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점점 단계적으로 함축이 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픽셀이랑 여기에 있는 픽셀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라라고 하면은 이것도 너무 우회적이죠. 컨볼루션을 막 여러 번 거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관계를 이용을 해서
표현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같은 이미지 안에 있더라도 바로 붙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그냥 컨볼루션 하나만 거쳐도 그 사이의 관계가 표현이 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면 임의에 떨어져 있는 두 픽셀 그런 거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냐? 그렇게 좀 글로벌해지면은 그 이미지의 글로벌한 특성들 이런 거 충분히 반영이 될까?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트랜스포머에서는 이 이미지를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그거를 다 독립적인 단어처럼 따질 거예요. 그거를 나하고 인접해 있다고 해서 막 특별히 더 뭐 직접적인 모델로 표현이 된다기보다는 얘네들을 다 독립적인 패치들로 다루게 되니까 여기 있는 픽셀이나 여기 있는 픽셀들 사이의 관계도 어차피 얘네들을 다 각각 쿼리로도 넣을 거고 키로도 넣을 거란 말이죠. 그쵸? 얘네들을 다 조합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걔네들 사이의 관계도 충분히 무리 없이 뭐 비슷한 수준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들고 왔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성능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요 그림이 참 중요하긴 한데 음... 결국에는 주어진 이미지를 이렇게 패치 단위로 나눠서 그냥 각각의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단어로 보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베딩을 하듯이 그 뭐야 단어를 적당히 벡터에다가 인베딩을 해서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이미지를 뭐 벡터로 플래튼을 하고 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위치에 대한 정보도 같이 인베딩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거를 그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넣어서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퍼런스에 필요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거쳐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간다.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 너무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하나만 보자면은 이거 나중에 저기 파이썬에서도 좀 구현이 되어 있는데 구현이 돼 있다고 봐야 되나? 어쨌든 패치가 하나 들어오면은 노멀리제이션이랑 멀티헤드 거치고 여기 레지듀얼하게 그 스킵 커넥션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레지듀얼 러닝처럼 요렇게 그 우회하는 패스 하나 가지고 있고 또 그거 가지고 노멀리제이션이랑 멀티레이어 거치는데 여기도 스킵 커넥션 하나 가지고 있고 요거 하나가 이제 그 트랜스포머를 이루는 기본적인 그 단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구조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내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논문은 아까 올려놨나? 요런 2020년에 나왔던 논문이고요. 이 논문도 뭐 재밌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트랜스포머라는 게 제가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도 트랜스포머가 되게 높은 성능을 내지만 얘가 구조적으로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물론 더 훨씬 복잡한 모델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데이터를 엄청 요구를 하잖아요. 워낙에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원래 있던 리커런트 뉴런 네트워크에 비교하면 구조가 말도 안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훨씬 필요하고 학습하는데도 훨씬 오래 걸리죠. 뭔가 규모가 커지죠. 마찬가지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CNN 기반으로 한 것보다 훨씬 구조가 복잡하고 그래서 훨씬 복잡한 모델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규모도 엄청 커지고 데이터를 엄청 때려 넣어야 되고 학습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 네. 제가 머신러닝 수업에서도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좀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무슨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뭐 이게 이거보다 낫다라고 하면은 그 결론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모델 쓸 바에는 무조건 저 모델 써야 돼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이 세상에 모든 알고리즘 필요 없고 다 딥러닝만 돌리면 되잖아요. 딥러닝이 제일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결과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실제로 그런 결론에 얻어지게 된 그 각각의 모델의 원리나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냥 결론만 놓고 이게 무조건 뭐 비교 우위야 라고 할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이런 모델이 때로는 더 우수할 수도 있고 다른 모델이 우수한 그런 또 조건이 주어질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죠. 네. 그래서 머신러닝도 솔직히 요새 머신러닝 왜 배우냐라고 하면은 머신러닝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굳이 머신러닝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데이터나 문제를 딥러닝까지 가지고 오게 되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가 잘 된다고 하지만 트랜스포머도 만능은 아니듯이 좀 그런 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림까지 보고 파이썬 간단하게 보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얘네들 논문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라고 하면은 어디냐면은 여기 회색 이 무채색으로 표현이 된 것들 요거를 한번 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레즈넷 50짜리 볼게요. 레이어가 50개짜리. 그러면은 이게 여기 가로축이 뭐냐면은 그 데이터셋의 크기예요. 데이터셋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이미지넷의 성능이 어떻게 변하냐를 보는 건데 여기 레즈넷 50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돼요.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거의 얘가 낼 수 있는 성능은 다 내고 있다잖아. 그러니까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줬어요. 이거 심지어 로그 스케일인 것 같은데 데이터를 훨씬 많이 줬어. 그 10밀리언에서 300밀리언 정도로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몇 배야? 30배 늘어나고 있는데 성능이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거는 이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복잡도는 이미 거의 다 달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네. 그 비슷하게 레즈넷 똑같은 레즈넷인데 레이어를 좀 더 높였더니 요렇게 됐어. 얘도 여기쯤까지는 증가를 하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도 거의 포화된 상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 중에서 뭐 제일 잘한 거 볼까요? 여기는 성능이 더 낮아. 레즈넷보단 성능이 더 낮았어. 그런데 성능이 개선이 되는 폭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포머가 항상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큰 모델을 표현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데이터셋이 적을 때는 레즈넷이 더 유리했어. 근데 데이터가 커져. 그러면은 레즈넷은 한계가 있어. 근데 트랜스포머는 거기에서 한계가 좀 덜하다. 그래서 데이터가 정말 많아지니까 근소한 차이지만 레즈넷을 이길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되죠. 근데 사실 여기서는 져요. 여기선 졌어.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만능이란 건 없습니다, 세상에. 네. 그런 맥락에서의 얘기를 요 그래프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썬으로 가보죠. 몇 시냐? 2시 됐네. 파이썬을 정말 간단하게 볼 겁니다. 아, 이게 아닌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수업 시간에 학습되는 걸 보여드릴 수 없어요. 이거 비록 제가 이거 집에서 돌려가지고 이거 CPU로 돌리긴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에폭을 한 번 도는데 이제 분 단위가 걸려요. 이거 몇 분이냐 그러면 한 20분 걸렸잖아요. 그거를 에폭을 다 돌려왔거든요. 에폭을 다 돌렸는데 이거 거진 한 하루 이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돌려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좀 볼만한 게 이거 좀 거꾸로 보는 게 괜찮더라. 어떤 순서로 볼 거냐면은 여기는 그냥 그 뭐야 그 학습시키는 옵션이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여기를 한번 봅시다. 뭐냐면은 이제 VIT 비전 트랜스포머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저기 위에 정의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쪼개요. 이것도 저기 위에 정의돼 있어요. 그래서 패치를 인코딩을 합니다. 그 패치들 가지고 뭐 플래튼도 하고 포지션 임베딩도 넣어가지고 이제 패치에 대한 인코더를 거쳐서 이제 트랜스포머로 들어옵니다. 트랜스포머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멀리제이션 하나 거치고 멀티 헤드 어텐션 거친 다음에 키 커넥션이 하나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뭐였냐면은 이거 요거 레이저 포인터가 있더라. 요거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노멀리제이션 거치고 멀티 헤드 거친 다음에 스킵 커넥션 연결하죠. 또 한 번 더 그렇게 스킵 커넥션 거친 다음에 다시 노멀리제이션 하고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로 한번 거쳐서 출력을 내는데 여기서 두 번째 스킵 커넥션이 들어오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블럭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를 우리가 뭐 설정을 한 레이어의 개수만큼 여기 뒷단에다 쌓은 거죠. 그 패치 인코딩 한 다음에 트랜스포머 블럭을 거치고 마지막에 뭐 드롭아웃, 이거는 뭐 원래 논문에 있던 구조겠죠. 멀티레이어 펄셉트론 붙여가지고 멀티레이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이 되는 헤드를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클래시파이를 하는 인덱스까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 위에 가보면은 그 패치 인코딩 하는 부분, 그 이미지 다 자르고 거기에다가 포지셔널 임베딩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또 뭐 실제 패치 자른 것도 나오네요. 네, 패치 자르는 거 나오고, 그 아까 뒤쪽에 달려있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도 여기 나와 있고,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뭐 리사이즈도 하고 플립도 하고 뭐 적당히 돌리고 해가지고 데이터 증강하는 거, 그것도 여기 정의를 해놨고, 나머지는 그냥 컨피규레이션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아까 그 실제로 그 레이어 만드는 거 보면은 이거 아까 그 논문에 나왔던 그 VIT 그 모델을 그대로 이렇게 케라스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무슨 데이터였지 이거? 시파 데이터였나? 어쨌든 그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이터에다가 넣어가지고 실제로 애큐러시를 뽑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얼마까지 나왔냐면은 그 탑 1은 아직 좀 낮아요. 탑 1 애큐러시는 한 53%고 탑 5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요거 이제 레즈넷이랑 뭐 좀 삐까삐까 하던가, 뭐 탑 1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낮긴 한데 어쨌든 그냥 제 컴퓨터에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트랜스포머 써가지고 성능을 내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뭐 할까 아직 고민 중인데,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이랑 녹화 강의가 이론 수업의 마지막일 거고, 나머지 3개는 세미나의 형식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